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대치동 아시죠? 예, 제가 대치 두뇌로 소장입니다. 멋져요. 감사합니다. 네. 노래라도 한 곡 해야 되는데. 제가 교육이 한 23년 차가 되고요. 두뇌로 수학을 개발한 지가 이제 14년 차가 됐습니다. 올 4월 3일 얼마 안 됐죠? 네. 그러시죠? 네. 네, 오늘 대답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완전 크게 할게요. 네네. 우리가 어떠한 책을 읽을 때 책을 읽게 되면 순서 진행에 따라서 그 글이 눈에 들어오면서 귀에서 소리가 들리죠. 네. 글 읽는 소리가 귀에서 들려야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직접 글을 읽으면서 하는 것도 기억이 나지만 우리가 대답을 하거나 소리를 내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기억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 두뇌로 학습에서는 아이들에게 꼭 피드백을 받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제가 오늘 어머님들께도 뭐라고요 이렇게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하시면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그리고 대답이 나오시면 빨리 끝나실 수 있죠, 또. 네, 그죠? 예. 4월 3일입니다. 며칠이요? 아우, 예. 네. 싱가포르 지사가 개설이 됐습니다. 이거 놀라실 일인데. 네. 저희 두뇌로 수학이요. 원래 5개국으로 수출을 했어요. 진출을 한 거예요.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됐습니다. 하루 10분 초등 새막이라고 제가 쓴 책이. 미국하고 호주하고 지사가 개설돼서 진출이 됐어요. 근데 이제 4월 3일 날 싱가포르 아시죠? 예, 거기에 지사가 개설된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6개국으로 수출한 학습법을 오늘 들으시는 겁니다. 몇 개국이요? 6개국. 네, 예, 되셨습니다. 네, 오늘 예, 기억이 잘 나실 것 같으세요. 자, 제가 배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4, 8, 16.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배수요? 2의 배수네요. 그러면 2의 배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3의 배수, 4의 배수하고 다르게, 그죠? 제곱의 의미가 있죠.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오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이렇게 많으세요? 그럼 처음 오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사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좀 많이들 오셨던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러려고 했는데 그냥 원래 처음 오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년 전 어느 날 이 자동차 번호판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자, 자동차 번호판입니다. 어떻게 읽으세요? 9678 맞습니까? 9678이라고 혹시 읽으셨어요? 아니죠. 그렇게 안 살아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에 언제나 단순화하는 그런 능력을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신데요. 단순화도 단순화 나름인 거예요. 매일 9678 읽었더니 9678을 한 번에 못 읽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 수를 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국민이 수를 좀 잘 읽게. 왜 그랬냐면 고등학교 특강했는데 8주 특강을 했거든요. 완전 저보고 천재래요. 2%를 채웠대요. 자기 수학자 될 건데 완전 좋대요. 이거 대치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끝나고 이제 테스트를 했더니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실 수 있어요. 오늘 들으시지만 나가실 때 예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시는 동안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되실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아이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금방 아이들을 지도할 수도 있고 어떤 그죠? 인재가 될지도 모르는데 고민이 많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수를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목표를 새롭게 짠 거예요. 두뇌로 수학은요, 고등수학 포기하지 말라고 만들어졌어요. 다시 갈게요. 두뇌로 수학은요, 고등수학 포기하지 말라고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고등수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 내려와서 5살로 내려온 거예요. 순차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5살부터 다시 출발한 게 아니라 그냥 고등수학 어떻게? 포기하지 말아야지. 중3 언제 끝나? 6학년 이렇게. 그러니까 6학년 때 중3 과정이 얼추 끝나야 돼요. 저희는 완성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100%는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 양심적이잖아요. 그죠? 네. 이럴 때 웃어주시는 거예요. 네. 네네. 네, 슬퍼요? 네. 다시 갑니다. 6학년, 중3 완성, 5학년 수열 공식 5가지. 자, 고등학교 졸업하셨어요? 네. 너무 당돌했나요? 다시 가요. 자, 고등학교 졸업하셨어요? 네. 자, 수열 공식 5가지 지금부터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왜 기억 안 나세요? 사용기간이 짧아서. 다시 갈게요. 사용기간이 너무 짧아. 짧아도 너무 짧아. 그런데 사용기간을 늘리자. 언제로 내려와서? 5학년 때로 내려와서. 그럼 5학년 때 수열공식 5가지를 그저 시작하려고 하면 4학년 때 2자리 곱하기 2자리는 돼야 돼요. 자, 2자리 곱하기 2자리 가볼게요. 슬러시 96 곱하기 78 끝났고요. 78 곱하기 98 곱하기 76 안 되시죠? 쉽게 갈게요. 12 곱하기 34 헐, 그죠? 예, 4학년이면 끝나야 돼. 몇 학년? 4학년이면 끝나셔야 되는 거예요. 2자리 곱하기 2자리가 2자리 곱하기 2자리 웬만한 것들은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하나, 둘, 셋 할 때 방법이 떠야 돼요. 자, 35 곱하기 35 하시는데 하나, 둘, 셋 아니 답 나왔어요. 그죠? 1220 왜 나오시겠어요? 이게 불문율인데 불문율이거든요. 여기 5 더하기 5 10 맞으시죠? 여보세요? 네, 그러니까요. 예, 3 앞에 10의 자릿수가 동일하죠. 이거는 수학 선생님들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계신 수열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3초에 나오셔야 돼. 근데 그 방법이 하나, 둘, 셋 할 때 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훈련을 할 때 수도 못 읽는 아이를 데리고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내려오고 내려올 때 4학년에 2자리 곱하기 2자리 된다. 이렇게. 그런데 2자리 곱하기 2자리 중에 가장 최초로 시작하는 게 10 곱하기 10이에요. 맞으세요? 10 곱하기 10은 와, 완벽하시죠? 1초에 답 나오시는 게 존재를 하네. 2자리 곱하기 2자리 중에. 근데 이런 건 안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되실까요? 19 곱하기 16? 제가 늘 쓰는 배열인데 되실까요? 안 되시죠? 요게 초3에 끝나야 돼요. 몇 학년? 초3에. 초등학교 3학년에.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이 6, 9, 54 나와야죠. 다시 가요. 7, 8에 완벽하시죠? 사용기간이 너무 길었어. 그래서 곱셈 구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일명 구구단. 그죠? 교과서에 구구단이란 말이 없습니다. 원래 곱셈 구구.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3학년이 이 곱셈을 하려고 하면 추상화된 개념으로는 어려우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4학년은 그냥 6, 9, 54, 7, 8, 56, 8, 6, 1, 48 해도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지만 답이 툭툭툭 나와서 그냥 곱셈의 정답을 말할 수 있어요. 3학년은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3학년은 모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모형.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제가 요거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여기 3이고 여기 3입니다. 3, 3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몇 학년이? 초3이. 근데 똑똑한 초3은 4학년으로 오기 때문에 추상화가 이미 됐다. 괜찮다. 그렇죠. 4학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3학년들은 저게 어렵기 때문에 모형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곱셈의 10의 자리수는 다 10이지요? 그러니까 1이잖아요. 1. 10의 자리 숫자가 각각 다 1이죠? 이러한 수 배열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19단위라고 기억하실 거고요. 단위라는 표현이 일본 표현이기 때문에 전 잘 안 쓰고요. 19곱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 19곱 완성인데 초3에 모형이 포함돼야 된다. 19곱 완성 모형 포함. 이게 초3의 교육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려고 하면 보세요. 이 곱셈의 답을 어쨌거나 모형으로 포함하려고 하면 3, 3은 9, 6, 9, 54 곱셈99 있죠. 곱셈99. 곱셈99가 돼야 돼요. 언제? 초2 때.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기준을 항상 완성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이 원리를 포함한 곱셈9가 무슨 말씀이냐면 6, 9, 54 답만 뜨셨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60 빼기 6이 떠요. 그러니까 9를 10 빼기 1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99는 무엇으로 볼까요? 100 빼기 1로 보겠죠. 그럼 99 곱하기 9가 될까요? 당연히 되지요. 여보세요? 이게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어야 돼요. 그래서 짠! 여기 보시면 슬러시 중간에다 줄게요. 44, 99예요. 44 곱하기 99가 초2 때 가능해요.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원리를 포함한 곱셈9고예요. 초2예요. 그럼 내려갔어요. 아니 초2가 곱셈9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초1 때 그죠? 잘 보세요. 6 곱하기 9는 6을 9번 더하거나 9를 6번 더한 거죠. 그러니까 더할 때 얘를 10 빼기 1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얘를 5 더하기 1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얘는 뺄셈이고 얘는 덧셈이죠. 그런데 얘가 다른 표현이라고 하면 동일한 수의 여러 번의 합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곱셈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완성되면서 54 안에는 6이 몇 번 들었고 9가 몇 번 들었을까? 나눗셈 개념이시죠. 그러니까 이 이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칙의 동시성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아까 화면에서 트윈카드 보셨죠? 트윈카드 동일한 수. 그러면 1 더하기 1이 가능하면 뭐 5 더하기 5 가서 6 더하기 6도 가능하고 15 더하기 15도 가능하다가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1 나누기 2, 2분의 1. 오케이? 그럼 2분의 1이 두 번 더해져 있으니까 곱셈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분수를 포함하고요. 0.5라고 하고 0.5라고 하지요. 십진법 표현대로 하면 반, 즉 2분의 1은 하나의 반은 2분의 1이거나 0.5죠. 그러니까 소수까지 포함한다고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칙의 동시성, 분수, 소수 포함이에요. 이해하셨죠? 아, 그런데 이 사칙의 동시성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1학년 때 해야 되는데 7세에 무엇을 하고 올라와야 될까? 7세 어머님들 손 드세요. 많이 오셨네요. 자, 7세 한글 뗐죠? 잘해요? 다 이해해요? 책을 읽으면요? 네. 고3 때도 똑같아요. 수능날 가서도 똑같아요. 예, 2017년 수능에서 2400자짜리가 나왔어요. 언어 영역에서. 한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와우. 언제 읽고? 그죠? 언제 독해하고? 언제 문제 풀고? 그래서 울고 나왔잖아. 많이들. 먼 얘기 같으시죠? 7세 어머님들 먼 얘기 같으시죠? 절대 다.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수능날 도시락 싸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도라는 것이 어느 단계에서 얼마만큼 빨리 수학과 언어는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언제나 수를 읽히고 이것에 관한 정보, 즉 여기에 의미, 값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같이 함께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수의 사칙이라고 하더라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한꺼번에 돌아가야 되니까 이 상당히 중요한 일은 수를 그죠?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작은 수의 덧셈이 빨리 끝나야 초등학교 1학년 가서 사칙이 동시에 돌아간다 이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9 보이시죠? 9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9, 9. 8, 6, 7, 7, 6, 8. 오케이? 여기 자 9. 두 개 보이시죠? 예. 수 읽기는 다음 문제인데 그 다음 문제인데요. 1학년 때 사칙의 동시성을 완성하려고 하면 9 더하기 9 정도는 돼야죠. 8 더하기 8 정도는 돼야죠. 8 더하기 6, 7 더하기 7, 6 더하기 8 이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받아올림이 있다 없다? 그 10개보다 크죠. 십몇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니 10이 안 되거나 10이 넘거나 10이거나 셋 중에 하나야. 뚜루뚜뚜 셋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럼 표현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10이야? 10보다 작아? 10보다 커? 맞잖아요. 답을 부를 때 10 안 되니까 그냥 얼마? 단순하게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일 거고 9, 1, 10 오케이? 8, 20 7, 30 6, 40 5, 50 10일 거고 10몇일 거고 10몇일 거고 10몇일 거고 10몇일 거고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면 7세가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한 자리수의 자동연산 7세에 완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수의 덧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 오케이? 끝났습니다. 이게. 그런데 수를 네 자리 수를 못 읽을 수 있지요. 읽게 해야죠. 언제? 6세에. 그런데 9 다음 수가 10이라는 것도 몰라. 6세에. 곤란하죠. 곤란하죠. 네. 그러니까 카운트 돼야죠. 아, 19 다음 수 9보다 하나 큰 수 10. 19보다 하나 큰 수 20. 29보다 하나 큰 수 얼마예요? 대답하셔야 기억나세요. 그렇습니다. 49보다 하나 큰 수 48보다 두 개 큰 수 완성이에요. 99보다 하나 큰 수 98보다 두 개 큰 수 97보다 세 개 큰 수 그럼 97보다 네 개 큰 수는 100일 되셨잖아요. 끝났어요. 카운트. 그런데 그 기준이 10의 배수 텐스 카운트 7세 엄청 중요하시죠? 한 자리수의 자동연산 맞습니까? 두 수의 덧셈 되셨죠? 몇 자리수 읽을 거냐면 12자리수 읽게 할 거거든요. 7세가 근데 지금 6세 때 카운트 되면서 4자리수 정도는 읽어주었다. 4자리수 정도는 읽어주었다. 몇 자리수 읽었다고요? 4자리수 읽었다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9라고 읽으실 수 있으세요? 5세 때 하셔야 됩니다. 얘가 9면 곤란하죠? 6이죠? 수 읽기. 자, 9 써. 쓸 수 있죠? 6 써. 쓸 수 있죠? 수 쓰기. 맞습니까? 예, 제가 손가락 9개 펼 거예요. 9개. 어떻게 써요? 9라고 써요. 여기 9명 오셨어요. 이렇게 앞에 9명. 뭐라고 써요? 9라고 써요. 개념화, 단순화. 이게 5세. 생각이 들어가야죠. 이해하셨어요? 네. 엄청난 일이에요. 이 생각이 들어간다는 게 5세 때. 그러고 나서 하는 게 텐스 카운트. 그러고 나서 하는 게 이 구하고 이 구하고 달라. 지금은 그냥 구구인데 이제 여기에 의미를 주는 거죠. 어떤 의미? 값에 대한 의미. 표현. 자리값. 무슨 값? 아, 이거는 9고 이거는 90이야. 이거는 하나짜리, 이건 10개짜리, 100개짜리, 1000개짜리. 각각의 방마다 자리값이 달라. 우리끼리 약속했어. 그죠? 판단력.
사고력. 맞습니까? 그럼 자리값을 포함한 양적 개념 알아야죠. 9999, 9000과 9의 그 어마어마한 차이는 알게 하셔야 되죠. 운동장 가야죠. 9000명 일어나라고 해야죠. 9명 여기 세워놓고요. 비교해야죠. 이 한 번은 꼭 필요하지요. 6세. 그리고 나서 하는 일, 수 읽기 4자리 기준. 완전 쉬워요. 일십, 백, 천 평생 이렇게 사셨잖아요. 오늘부터 1111 별거 아니야. 일십, 백, 천, 일십, 백, 천, 1111, 1111 별거 아니네. 맞으세요? 저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십, 백, 천, 일십, 백, 천, 1111, 1111 시작. 어머, 다 따로 가고 계세요? 자, 일십, 백, 천, 1111, 일십, 백, 천, 1111 시작. 끝났어요. 1111 몇 천, 4천, 몇 백, 400, 몇십, 몇 끝났죠. 이제 12자릿수 읽기 7세 완성. 가볼게요. 시작. 저 12자, 여보세요? 끝났어. 괜찮아요. 여기 공 4개니까 여기 만일 거예요. 6만. 여기, 그쵸. 10,000원짜리 꺼내보면 딱 판단 나시잖아요. 그죠? 네, 억짜리 꺼내보시면 8개 있는 거 알고 계실걸요? 아우, 뭐. 네. 네. 집이 벌써 억대인데, 7세가 우리 집 억대인 거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들었을걸요? 못 들었을까요? 오늘 가서 알려주시면 되지. 우리 집 뭐 4억 3천 이렇게 돼, 뭐 이거. 그럼 도대체 그 뒤에 붙어있는 공이 몇 개일까? 8개. 8억. 맞지 않으세요? 맞죠? 네. 교과서 기준 4학년 이 수읽기 4자리 기준 1111억 몇천 몇백 몇십 몇억 끝. 몇천 몇백 몇십 몇만 끝. 몇천 몇백 몇십 몇 가능하세요. 그래서 몇천 몇백 몇십 몇억 몇천 몇백 몇십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 이걸 잘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저처럼 하실 수 있다. 그죠? 예. 몇천 몇백 몇십 몇억 몇천 몇백 몇십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 시작. 이거 안 하시면 오늘 가셔서 억짜리 못 보세요. 큰일 났어 이제. 그죠? 콤마 3자리를 찍으면은 미국식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거 그럼 별거예요. 뭐 4개인지 8개인지만 확인하면 되지. 까이 거 뭐. 맞지 않습니까? 그 7세 12자리 수 읽기 9,678억 9,876만 4,499 끝났죠? 하실 수 있다 없다? 제가 어디를 찍어도 가능하실걸요? 여기 콱 찍으면 이거 없다고 치고요. 여기서부터 읽으시는 거예요? 가능하세요? 네. 몇 배? 800, 몇십? 끝났잖아요. 제가 여기서 해볼까요? 여기 78억 끝났네? 맞아요? 1111만 6세 때 잘 해놓으면 7세 때 12자리 수 읽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교육목표 다 말씀드렸어요. 6학년 중3 완성, 5학년 수열 공식 5가지, 4학년 2자리 수 곱하기 2자리 수 3초 패러다임, 3학년 19곡 완성 모형 포함, 2학년 원리를 포함한 곱셈구구, 1학년 사칙의 동시성 분수 소수 포함, 7세 한 자리 수의 자동 연산 9 더하기 9는 18 오케이? 8 더하기 6은 14 7 더하기 7도 14 6 더하기 8도 14 맞으세요? 한 자리 수의 자동 연산 되셨어요? 그리고 6세 때 뭐 하셨냐면 카운트 하셨잖아요? 맞죠? 하나 큰 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9 더하기 9는 18, 19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9 더하기 9 하면 어머님들께서는 18, 19 이렇게 부르시면 돼. 별거 아니죠? 하실 수 있으세요? 갑니다. 9 더하기 9는 18, 19 8 더하기 6은 14, 15 7 더하기 7은 14,
6 더하기 8은 끝! 왜 끝이에요? 받아 올리면 없잖아요. 뒤에 없는데 뭐. 그냥 14 쓰시면 되죠. 4. 맞으세요? 5자리면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이에요. 제 표현 지금 들으셨어요? 4자리면 몇천 몇백 몇십 몇이고요. 5자리면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이라고. 이거 인지하고 있어야 되죠. 알아들었잖아요. 이해도. 이해해야죠. 이해력 생겨야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만 몇천 몇백 몇십 몇 끝. 18,000이에요 9,000이에요 18, 9,000 554 19,554 끝. 뭐 이렇게 천천히 대답하실 것도 없어요. 시작. 얼마? 아, 너무 충청도 같았어. 19,554 시작. 19,554 끝나신 거죠? 맞아요? 곱하기 2 두 번 더해서 3초 시작. 훈련하셔야겠죠? 누가 훈련하면 돼요? 우리 애들이 훈련하면 돼요. 그죠? 예. 9 더하기 9는 18, 19, 6 더하기 6은 12, 14, 7 더하기 7은 14, 15, 8 더하기 8은 16 끝. 맞으세요? 시작. 네. 19,356 끝났죠? 되셨어요? 눈에 선하게 딱 교육 목표 다 끝났어요. 7세 12자리 수 읽기 됐고 6세 텐스 카운트 텐스 카운트 10의 배수로 카운트하기 맞아요? 자리값을 포함한 양적 개념 그죠? 자리값 알아야 되고요. 뭐 해야죠? 4자리 수 읽기 돼야죠. 되셨습니까? 5세 수 읽을 수 있어야죠. 수 쓰기 돼야죠. 개념화 돼야죠. 모든 구체물들은 수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가장 단순한 기호인 수로. 그 다음에 문자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교육 목표가 끝났어요. 두뇌로 수학은 고등수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각 학년별로 교육 목표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커리큘럼 안에 거시적 교육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게 가르칩니다. 문일지식. 그리고 하나를 들으면 또 다 알게 가르칩니다. 문일지백. 이 100이라는 표현은 100개가 아니에요. 전체예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말 있죠. 언어를 포함해서 뭐 똑같아요. 선생님들은 다 하시는 말씀. 아는 만큼 보이는겨 이거. 맞아요? 네. 배경지식 그만큼 필요하신 거예요. 문일지백. 그리고 어느 날 저를 감동시키는 제자. 그 중에 한 분 남현주 지사장님. 청출어라. 그죠?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이게 두뇌로의 거시적 교육 목표입니다. 그리고 캐치플레이즈가 있는데 예, 세계적 두뇌로 미래형 인재로 어마어마하죠. 말은 직접적으로 한번 이제부터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하고 갈게요. 9 보이세요? 요거 걸로 갈까요? 바로 밑에 1 있죠? 9, 1, 18, 27, 30, 6, 40 오케이? 5, 50 10대는 수 되셨어요? 근데 아까 화면에 계속 노래 들으셨죠? 어떻게? 9, 1, 18, 27, 30, 6, 45, 50, 43, 70, 2, 81, 90 예 들으셨어요? 그 왜 그렇게 노래시킬까요? 빈도수 때문이에요. 사용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사용 횟수를 9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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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되셨어요? 9하고 1 보시는 순간 10은 뜬다 안 뜬다? 그리고 나서 머릿속에서 못 드셔야 돼. 9일은 9. 9를 한 번 더했을 때 즉 9 곱하기 1 9일은 9 8이 10은 보이시죠? 10은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8 곱하기 2는 8을 2번 더한다. 8이 16 오케이? 한번 정확하게 숙고시키시는 거예요. 73 21 10은 보였으니까 이제 9, 10, 8, 20, 7, 30, 6, 40, 5, 50, 4, 60, 3, 70, 2, 80, 1, 90 10은 보여. 근데 머릿속에서는 곱이 보여.
9일은 9, 8이 16, 21, 24, 25 끝. 합과 곱이 동시에 보인다. 뭐라고요? 이게 가능하셔야 돼요. 그럼 3하고 2가 딱 떴어요. 뭐가 보이셔야 돼? 5도 보여? 6도 보여? 오케이? 이게 어릴 때부터 하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19곱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9하고 6 보세요. 보셨어요? 15 보이세요? 54 동시에 보이세요? 15? 56? 15? 48? 같이 보이세요? 되신 거예요. 멀티태스킹. 자꾸 멀티 형제 학습법이라고 하죠. 하나를 보지 않아요?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요. 그런데 반드시 눈으로 툭 보여줘서 생각나야 되는 것들은 빈도수를 높여요. 사용 횟수를 늘린다고. 그게 주요했던 게 챈트예요. 챈트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PP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제 개발 배경부터 한번 그냥 쭉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기준 6학년 졸업할 때 고등과정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진 연산학습법인데요. 저는 연산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4자리 곱하기 4자리를 3초에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요. 4자리 곱하기 4자리를 3초에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주산학원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4년 8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괜찮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멀티태스킹 할 수 있는 시간을 이룰 수 있다 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이 2자리 곱하기 2자리 3초 패러다임 완성입니다. 왜? 고등까지 가서요 4자리 곱하기 4자리 쓸 일이 많이 없고요. 대부분 다 2자리 곱하기 2자리를 쓰시게 됩니다. 4자리 나오면 전자계산기 줍니다. 예, 사용하라고. 예, 그래서 그냥 선행학습을 뛰어넘는 선도학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지금 수열을 7살도 할 수 있어요. 1학년도 할 수 있어요. 이해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많은 양을 풀려서 앞에 진도를 빼라 이런 선행이 아니라 그냥 깊이 있게 숙고시켜서 이해가 되면 시키는 게 저희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성과는요. 지금 이제 요 부분은 여기에 이제 오늘 요거 이제 300개가 아니라 600개 정도 됩니다. 올해 몇 개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지금 한 600개 유치원에 한 6만 명, 7만 명 정도가 우리 두뇌로 수학을 하고 있어요. 막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뭐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아이가 예,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두뇌가 개발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되지 않은 것 싱가포르 지사가 개설됐다는 거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맞으시죠? 자, 이제 학습 목표 4학년 미들이고요. 3학년 베이직, 3학년 비기너, 2학년 베이직, 1학년 토들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부 단계에 스타트가 있고요. 그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각종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학습 목표로 각각의 학년별로 교재가 정해진 거고요. 자, 이제 수학이 두뇌로 수학이 연산인지 수학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칠판에서 보여드린 건 다 연산이죠? 네. 하지만 수학입니다. 네. 확인하십니다. 지금부터. 중학교 졸업하신 거 맞죠? 네. 기억나세요? 네. 지금 화면에 있는 저것 기억나세요? 네. 자,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입니다. 자, 좌표 평면에 한번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일 때 0, 오케이? 원점을 지난다. 1일 때 1, 마이너스 1일 때 1.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을 정성스럽게 찍어서 그리고 나서 꼭 한 거 뭐죠? 수 전체 추억의 아래로 볼록 포물선. 기억나십니까? 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추가가 되더라고요. 맞으세요? 자, 요 식이 뜨는 순간 5가지가 뜨셔야 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요. 사용기간이 짧고 사용 횟수가 적었다. 뭐 이런 거죠. 예, 왜? 대한민국 어머님들 성향은 문과, 그죠? 이과 출신이어도 성향은 문과, 맞죠? 희한해요.
예, 어쨌거나. 자, 뭐가 뜨셔야 되냐면 5가지가 뜨셔야 되는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제 2차 함수식 전에 하셔야 될 거 2차식 인수분해, 오케이? 기억나세요? 맞으실걸요? 예, 추억의 화살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수분해 완성?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오케이? 여보세요? 예, 그냥, 예, 그렇죠, 네. 7살 곧 닥칠 일인데, 예.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셨어요. 이퀄 0. 맞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2 또는 x는 마이너스 13.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셨습니다. 뭘 구하셨다고요? 예, 잘 구하셨습니다. 왜요? 얘 때문에요. 함수 때문에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신 거죠? 예, 좌표평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뭘 아니에요. 돌아가야죠. 네, 여기에서 이제 평행이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동? 요렇게 한번 평행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로 x절편 요렇게 가겠죠. 점. 맞습니까? x절편. 요 점을 지나게 되고, 그죠? 꼭지점은 여기고, 예, 폭은 그대로고 평행이동 되었습니다. 그럼 평행이동 될 때 5가지가 한꺼번에 멀티태스킹 되셨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수학이지만 연산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멀티태스킹,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좌표, 최소값, x절편, y절편 5가지 한꺼번에 보이셨어야 됩니다. 맞으십니까? 예, 한숨이 막 나오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아이들이 잘하면 되니까요. 예, 우리는 지나갔고, 예. 네, 과거를 묻지 말고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보시는 거죠. 어머, 일반형 표준화 해보자고요. 예, x 플러스 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추억에 저거 맞아. 연필 던진 거.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예, p 값 어떻게 구할까요? 1차항 개수의 반, 25의 반인데 얼마일까요? 대부분 다 12.5라고 표현하시는데 맞아도 땡, 분수. 그래서 나누기 2, 나누기 2, 2분의 이거. 7세가 이게 알려주면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자, 25의 반. 그죠? 요거는 이제 요거랑 상수항이니까 같아져야 되죠. 2분의 25 맞으시죠? 근데 여기 제곱 보이세요? 확실히 제곱 보이시죠? 제곱할게요. 4분의 이렇게 되겠죠. 뭐. 4분의 어머 25 제곱해야 되네? 그죠? 25. 제가 중3 가르치다가 시간이 없죠. 우리의 7세. 저 잘 보세요. 저를 보실 타임이에요. 뭐 써 있어요. 뭐 어두워서 그래요. 여기에. 그죠? 예. 불이 들어왔다. 자. 안 보여요? 자. 625 보이세요? 625? 예, 알겠습니다. 625, 그죠? 네. 우리의 7세, 선생님 25의 제곱, 625. 625. 그냥 나와야 돼요. 그냥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상수항하고 비교하실 거죠? 여보세요? 네, 비교하실 거죠. 그럼 이제 156이 1분의 156이니까 4분의로 아마, 그죠? 이렇게 통분하실 거죠. 네. 그러면 이제 156을 4배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중3. 그죠? 세로로 나열하죠. 4, 6에 24. 우리의 7세. 선생님, 배에 배네? 배라고, 배. 배에 배네? 눈으로 보여야죠. 150의 배 300, 6의 배 12, 312의 배 624 끝. 배의 배네 3초. 연산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완성하셨어요. 차를 보니까 명절 멘트로 한 끗 차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하면 식이 같아집니다. 일반형을 표준화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이제 다 보이시죠? 인수분해 써서 x절편 보였고
축의 방정식 보였고 꼭지점에 잡혀 보였고 최소값 보였죠. 왜? 양수라. 그래서 5가지가 다 멀티태스킹 현재 되신 겁니다. 뭐가 되셨다고요? 5가지가 멀티태스킹 되신 겁니다. 연산이지만 수학 맞으시죠? 네. 이렇게 뜨셔야 돼요. 이렇게 뜨셔야 된다고. 하나하나 뜨는 게 아니라 그냥 쿵 하고 뜨셔야 된다고. 이게 멀티태스킹입니다. 되셨습니까? 이제 두뇌로 연산일까요? 수학일까요? 연산이면서 수학입니다. 되셨습니까? 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입니다. 랄랄랄랄랄라. 시간 좀 지날 때, 예, 9, 10, 8, 20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네, 오늘의 교육 목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 4학년 2자리 곱하기 2자리 기억나세요? 제가 그러면 지금 딱 3번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상위 20%는 5번 정도 들으면 기억하십니다. 4학년 2자리 곱하기 2자리 3초 패러다임. 뭐라고요? 2자리 곱하기 2자리 3초 패러다임. 오케이? 3학년 19구 완성 모형 포함. 2학년 곱셈구구인데 원리를 포함해요. 네. 1학년 사측의 동시성 분수 소수 포함. 7세 한자리수의 자동연산, 2수의 덧셈, 12자리수 읽기 뚜루룩. 오케이? 갑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오늘 교육 목표로 잡고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초3. 누구나 두뇌로 외우면 초3이 끝날 때 2자리 곱하기 2자리 중에 19곱 모형으로 해서 완성이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19 곱하기 16, 18 곱하기 17. 아까 제가 칠판에 썼던 거죠? 네, 시간 드릴게요. 1초, 2초, 3초 통과하고요. 네.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추억의 인생을 바꾼 자동차 번호판. 네, 14년 전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요. 이걸 맨날 아침마다 보게 된 거예요. 별거 아니었지만 더해보니까 30, 순서 바꿔도 30. 경우의 수 24가지. 몇 가지? 24가지. 맞죠? 예. 그래서 순간 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번개를 맞아요. 이게 저예요. 번개를 딱 맞았는데 묶어도 30일 텐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맞으시죠? 예, 이게 세계 최초예요. 10진법을 쓰는 우리가 합이 10이 되는 거에서 15 되는 것으로까지 확장시켰다. 이거예요. 별건 아니지만 이겁니다. 자, 제가 지금 배열한 수는 한자리수라고 합니다. 몇 자리수요? 0까지 포함해서 아라비아 숫자라고 합니다. 무슨 숫자요? 아라비아 숫자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9 하면 1 뜨셨습니다.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세요. 9하고 6, 15 맞으시죠? 그러니까 9할 때 1도 뜨고 15도 뜨고 1 떠서 10 뜨고 6 떠서 15 뜨고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합이 15인 것으로 업그레이드. 그랬더니 오늘 하시는 칠판에 19곱, 19 곱하기 16과 18 곱하기 17이 순간 된다. 그냥 이 말씀인 거예요. 자, 9를 볼 때 1도 뜨고 6도 뜨고 1 뜨면 12호, 6 뜨면 15. 오케이? 2 뜨면 12호, 7 뜨면 15. 3 뜨면 12호, 10. 그죠? 8 뜨면 15. 이해하셨죠? 두 가지가 동시에 뜬다. 10 family와 15 family. 수학에서 있는 말입니다. 어떤 수에 뭐가 되는 family. 발음 괜찮으셨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family, 10, 15 family입니다. 그런데 이제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패밀리 챈트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아까 노래한 대로 그 1시, 8이시 기억나시죠? 예. 이게 이제 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열어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 1, 10, 8, 27, 30, 6, 45, 50, 4, 63, 70, 2, 81, 90, 예, 9, 6, 15, 8, 7, 15, 7, 8, 15, 6, 9, 15, 9, 6, 7, 8, 30. 이게 느려요, 느려. 1, 2, 3, 4, 10.
예 이렇게 아유 쑥스러워. 그런데 아이들이 어깨를 들썩여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가시면서 기억나실 수 있어요. 집에 가셨는데 설거지 하시면서 기억나실 수 있다고. 9, 1, 10, 8, 20, 따따따따따따. 곱셈구구 운율 기억나세요? 이르니 이는 상 어찌나 개념 없어 보이는지. 이거 가지고 세계로 갈 수 없다. 챈트로 가자. 영어에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괜찮으시죠? 우리가 이제 음악을 지도를 해요. 영어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 한류인데요, 뭐 그죠? 따따따따따따 뭐라고요? 왜 이러세요? 자, 다시요. 애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따따따따따따 시작. 이걸 못하는 애가 정말 있어요. 하게 하시면 되세요. 괜찮으세요? 빈도수를 높인 거예요. 뭘 높였다고요? 예, 재미도 주고 합을 눈으로 보게 곱도 동시에. 왜? 빈도수가 높아져서. 합은 눈으로 곱도 동시에. 뭐라고요? 너무 길지요? 합도바 곱도바 시작. 그것도 기네. 합바 곱바 시작. 합곱 끝 시작. 그냥 어떤 수를 봤는데 합과 곱이 동시에 보여. 예를 들어 2하고 3 합, 5 곱, 6 끝. 맞으세요? 네. 9하고 6은요 15, 54. 여보세요? 6하고 8 14, 48. 어머 웬일 되네? 이게 되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빈도수 문제예요. 사용 횟수 문제예요. 사용 기간 문제신 거예요. 되셨나요? 합, 곱, 끝. 가능하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에 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해요, X자로. 그죠? 네, 여기 15, 이렇게 7, 8에 56 여기 있죠? 9, 6, 50 찾으실 수 있으세요? 예. 8, 7, 15, 6, 9, 15, 6, 9, 15, 7, 8, 15, 오케이? 합과 곱이 동시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지금 하신 거 맞아요. 예, 이제는 세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되시는지 확인. 합과 곱이 동시에 보이시는지 확인. 6, 9, 54 보이세요? 15 이미 보이셨어요? 여기도 15 보이시고 56 보이셨죠? 예, 이제 다 하신 거예요. 오늘 이거 2초에 가능하세요. 몇 초? 몇 초? 자, 지금 결심하시는 거예요. 2초에 안 되시면 못 나가세요. 자, 문 빨리 걸어 잠그세요. 네. 여기 10 보이세요? 6, 4, 10? 9, 1, 10? 7, 3, 10? 2, 8, 10? 5, 5, 10? 앞자리수 같다, 뒷자리수 합이 10이다. 순간 된다. 2초다. 몇 초다? 예, 한번 가볼게요. 2하고 3, 5 보이세요? 6 보이세요? 예, 요거 가지고는 제가 언제나 실화를 얘기하는데요. 대한민국 5학년 두뇌로 수학을 완벽하게 체득한 5학년짜리 여자애가 미국을 간 거예요. Teacher, I have another multiplier way. I will show you. 영국 발음 같았지만 선생님 동시통이요. 선생님 제가 곱셈의 또 다른 방법 가지고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Teacher, 10 times 10 makes 100. 10 times 3 is 30. 20. Addition 56. 이랬더니 미세스 콜드웰 반응. What?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 여자애가요, 이 동양계 우리나라 5학년짜리 여자애가 미국 선생님한테 한 얘기예요. 교실 안에서 싫어. 그래서 what?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미국인도 별거 아니네. 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Teacher,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2는 10 더하기 2,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해주셔야 되는데. 오케이 맞죠? 13은 10 더하기 3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잘 보세요. 이제 12 10번 100 모형 초3 초사는 안 보여도 나와. 왜? 추상화 되거든요. 두뇌 발달 단계가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초3 아직 덜 발달. 모형 떠야 돼요. 이렇게. 요거 10, 요거 10, 100 맞습니까? 자 이제 12 3번
요거죠? 예, 이렇게 내려갑니다. 오케이? 확인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가 10번 또는 10이 2번. 요거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2, 6. 기억나세요? 전개입니다. 무슨 개? 전개. 언제 하신 거? 중학교 때 하신 거. 여보세요? 곱셈 공식 하실 때 하신 거. 그런데 이게 초3에 나온다고요. 초3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맞으세요? 네. 그런데 언제 해 이걸? 선생님 이거 다 아시죠? 어머님들 다 아시죠? 네. 저는요 3초에 가능해요. 왜요? 2하고 3을 볼 때요 합도 보고요 곱도 보거든요. 여보세요? 네. 그래서 3초도 아니에요. 2초에 가능해요. Teacher, you can do it. 100은 제가 써드려. 168. 이거 168이라고 읽으실 수 없잖아. 우리 6세 때 벌써 4자리수 읽어놨거든. 그러니까 몇백 몇십 몇, 세 자리는 몇백 몇십 몇, 두 자리는 몇십 몇, 한 자리는 몇, 네 자리는 몇천 몇백 몇십 몇, 다섯 자리는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 되시잖아요. One more. 어머 웬일이니 된장 받아올림. 어머 당황스럽게. 얘는 그냥 합 곱쓰면 됐는데 얘는 합쓰고 곱쓰려니까 웬일이니 4, 3, 12 주의력 그죠? 맞아요? 10 올라오니까 받아올림이 있다 없다. 그래서 17, 18 또는 7, 8 플러스 1 카운트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82 다지기 100 어머 80 쓰려고 했는데 4, 4, 16 196 몇 초? 2초 통과. 헐 크네요. 네, 한번 가요. 100 맞으세요? 80 맞으세요? 20 맞으세요? 16 맞으시죠? 언제 해요? 이렇게 해야죠. 100에 100 200 왜요? 10이니까 200 다시 가요. 100 보이세요? 100 100 200 82 16 216 끝. 오케이? 다 되셨어요? 이제 해봐요. 자, 여보세요? 얼마요? 216. 오케이? 요거 해볼게요. 200! 1초에 200 나오셔야지. 입술 안 움직이시네. 뒤에 분들 큰일 났네 이제. 입술이 안 움직이셔서 오늘 못 나가시겠네. 입술이 움직이셔야 저기 나가실 수 있다니까. 자, 1초에 몇 백? 200. 24 끝. 요거 한번 해볼까요? 209. 또 요거 한번 해볼까요? 221 끝. 225 끝. 몇 초?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됐죠. 80에 70, 87에 56. 언제 더해요? 못 더해요. 그래서 저의 제안이 바로 이겁니다. 100에 15 맞으세요? 150. 다시요. 100에 150 합치면 그렇습니다. 250. 1초에 250. 제가 1초 하면 어머님들 250 하셔야 돼. 2초 하면 87에 56. 어머 덧셈을 못해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250에 300대는 패밀리가 50이 보이기 때문에 306 가능하십니다.
한 수만 됩니다. 네. 아이들이 훨씬 잘합니다. 아까 화면 보셨잖아요. 대단하죠? 그렇죠. 다시 갑니다. 제가 1초 하면 뭐 하신다고요? 250. 그죠? 뭐라고요? 2초에 7, 8에 좋습니다. 정답은? 예, 화이팅! 남양주 와부. 네. 1초에 2초에 87에 정답은? 오, 예. One more. 1초에 2초에 69 정답은? 되셨습니다. 이제 다지기 되시네요. 역시 남양주 화이팅! 정답은? 되셨어요? 네. 완전 다지기 230. 덧셈 잘하셔야겠네요. 정답은요? 별거 아니죠? 초사 때 이 것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3학년 때는 당연히 모형 포함해서 완성되고요. 4학년 때는 추상화로 끝. 되신 거예요? 그러면 3초에 된다 안 된다? 된다. 끝났어요? 맞으시죠? 4 감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자, 오늘 이제 교육 목표 2자리 곱하기 2자리 중에 19구 완성되신 거 맞으시죠? 지금 6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상품 드리겠습니다. 네, 한 자릿수의 자동연산 한번 가볼게요. 9 더하기 6은 15, 16 동시에 부르시는 거예요. 9 더하기 7은 9 더하기 8은 9 더하기 9는 훈련 되겠죠? 카드 가지고 다 훈련하시는 겁니다. 가능하십니다. 9 더하기 9 다시 한번 가죠. 잘하셨습니다. 자, 두수의 덧셈 가겠습니다. 12자릿수 읽기 가겠습니다. 4자릿수 읽기 가겠습니다. 해볼까요? 몇천, 몇백, 몇십, 몇. 오케이? 1111. 아까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몇천, 몇백, 몇십, 몇. 되시죠? 확인. 그쵸, 아까 끝나셨는데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12자릿수 읽기 가능, 불가능? 답은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 나오시는 거 맞죠? 자, 9 더하기 9는 18, 19, 6 더하기 6은 12, 13, 14, 15, 16 끝. 그러면 19,356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되신 거 맞죠? 2자릿수 가능, 불가능? 예, 그럼 12자릿수 더하기 12자릿수 가능, 불가능? 가능. 1조 시작. 1조 9,350. 왜냐면 여기서 받아올림 있으니까 6이 아니라 7 맞죠? 예. 자, 이제 입술 다 움직이신 거 맞아요? 예, 오늘 문 열어드릴게요. 7세 12자릿수 읽기 가능, 2자릿수의 덧셈 가능, 한 자릿수의 자동연산 가능. 7세 끝. 그러면 이제 2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 가능하겠죠? 텐스 카운트, 텐스 카운트, 텐스 20, 텐스 40, 텐스 50, 텐스 100. 되셨습니다? 그러면 얘는 좀 전에 얘는 20몇, 40몇, 50몇, 100몇. 오케이?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가 한번 열고 지나갈게요. 눈으로만 보세요. 텐스 맞으시죠? 네. 요렇게 답이 미리 짐작할 수 있다. 근사치를 표현할 수 있다. 추상화된 개념으로 머리에서 이미 다 주의력을 가지고 파악했다. 이게 되셔야 돼요. 자,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예요. 100 패밀리 갑니다. 100 되는 수 얼마? 98에 얼마를 더하면 100? 84는요? 75는요? 97은요? 예,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되셨죠? 예, 그러면 이게 가능하신 거예요. 자, 몇 백? 200, 400, 500, 600. hundreds count. 가능할까요? hundreds 요렇게. 100 패밀리 요렇게. 답은 요렇게. 된다 안 된다? 카드 학습으로 다 가능.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다 전수하십니다.
자, 몇백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400. 14 보내고. 22 끝. 여보세요? 다 부르시면 되세요? 예, 다 가능하셨어요? 자, 오늘 뭔가 지나간 것 같긴 한데, 오늘의 교육 목표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 완성이 되신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빨리 갈게요. 네. 자, 이제 청출어람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처음에 거시적 교육 목표가 하나를 들으면 14개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죠. 드네로의 대부분의 학습 목표가 그 커리큘럼과 그 학습 메서드에 다 맞춰져 있는데요. 진행하면서 그게 다 가능하세요. 좀 전에 9일씩, 8일씩, 730, 640, 550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하나에서 예를 들어서 16 곱하기 14나 18 곱하기 12에서 그죠? 100, 100, 200, 28에 16 하고서 2초에 한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그걸 했더니 배열이 19 곱하기 11도 되고 16 곱하기 14도 되고 17 곱하기 13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를 알려줬는데 10개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28 곱하기 20이 될까요? 98 곱하기 90이 될까요? 이게 문일지백이에요. 이게 가능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잘 이해하시기 좋게 제가 99 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제자 한 명이 선생님 99 더하기 99는요 2명이구나. 200 빼기 2니까요. 앞으로 2칸 198입니다. 7세예요. 더 어리게? 얘는 99 곱하기 2라고 해요. 약속. 맞습니까? 이해하신 거죠? 그러면 선생님 99 곱하기 이 많은 애들이 이제 이거 전수를 받고 이제 그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고 다시 가요. 3은 어떻게 되죠? 7세인데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숙고를 시켰단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99 곱하기 2는 2번 더한 거예요. 99를. 99 곱하기 3은 당연히 3번 더한 거죠. 맞지 않으세요? 그럼 100, 100, 100, 300, 100이 3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3칸이겠죠. 297. 맞으세요? 네. 문일지백으로 한번 가볼게요. 짠! 헐. 36번이요. 36번. 선생님 그러면 36번을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리지 마세요. 말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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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추론. 오케이? 예, 그럼 300 빼기 아니 3600 빼기 36 되겠죠. 맞지 않으십니까? 예, 이제 뺄셈이 문제네. 뺄셈이. 선생님, 저는 이 뺄셈이 문제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로로 써서 가르칩니다. 어머, 뺄 수가 없네. 앞집 가보거라. 앞집에도 없다는데요. 그럼 그 앞집으로 가야 하겠지? 빌려옵니다. 평생 빌려만 옵니다. 네. 미국하고 우리하고 교육법이 다른 게 그거예요. 야, 빌려와, 빌려와, 빌려와. 미국은요, 리그룹, 리그룹, 리그룹. 갈라, 갈라, 갈라. separate, separate, separate. 다르죠? 여보세요? 예. 논리적으로 갈라서 처리해라. 우리는 빌려와. 평생 빌려만 옵니다. 국민성. 잘해야 되는데. 두뇌로도 잘하게 만듭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그죠? 답은 D부터. 처음부터 정답을 말할 수 없는 구조. 맞죠? 4, 6, 5, 3. 처음부터 정답을 말할 수 없는 구조. 국민성. 투표하세요. 뭐 그건 아니고 그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자, 두뇌로 아이들은 주의력 전체를 봅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36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선생님 저는 패밀리가 뜹니다. 텐스도 뜹니다. 36을 보면 40이 보이고 36을 보면 100패밀리인 64도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100에서 36을 빼거나 40에서 36을 빼야 되는데 40이 안 보이기 때문에 100에서 빼는 1번을 선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3,500은 남아있고 100에서 36을 뺀 64를 이 자리에다가 붙이게 되면 끝! 맞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청출어람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강사 교육을 이제 수학선생님 50분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는데 한 선생님 자녀 아드님이 따라왔습니다. 청일점으로. 특목고 대비반 정옥이. 선생님 저는 특목고 대비반인데 연산이 엄청 느려서 엄마를 졸랐습니다.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2박 3일 교육이 끝나고 아이가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은 3600 빼기 36이라고 쓰시고 답을 쓰십니다. 이 아이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쓰면 6초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아이는 3초밖에 안 걸립니다. 정욱이라는 아이는 그날 배우고 나서 바로 나타납니다. 선생님 저는 6초가 깁니다. 3초에 쓰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1 뺍니다. 패밀리 씁니다. 끝났습니다. 3초입니다. 오케이? 배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1 뺍니다. 자릿수는 4자리입니다. 4자리면 몇천 몇백 몇십 몇. 오케이? 7,100 패밀리 28 끝. 오케이? 끝났습니다. 다시 다지기 돌아왔어요. 다지기 정답은? 자, 저분 나가실 수 있을까요 오늘? 1 뺍니다. 패밀리 씁니다. 4자리입니다. 몇천 몇백 몇십 몇입니다. 정답은 3,564 끝. 오케이? 98 될까요? 아, 머리 아파. 괜찮습니다. 네. 아까 72 보셨죠? 예, 패밀리 100 빼기 2니까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통과해도 될까요? 네, 이런 청출어람이 반드시 생기는 학습법이 바로 두뇌로 수학입니다. 이제 2개 정도 남으셨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라는 청출어람이 7세에 왔는데 1학년이 됐습니다. 딱 1년이 됐는데 4학년 속에서 6학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이름은 신민석. 7세에 와서 1학년이 됐습니다. 4학년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6학년 과정을 합니다. 어느 날 중얼중얼거립니다. 4학년 속에서. 이 배열이 나왔을 때 7, 7에 48. 옆에 있던 4학년이 7, 7에 49거든. 민석이는 이러한 훈련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뭔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 와, 팔의 변형이 저렇게 많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배수입니다. 반수입니다. 제가 배열을 아까 여쭤봤습니다. 1, 2, 4, 8, 16, 32, 64.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하고 2를 4번 곱해야 16이 되고 등비수열. 오케이? 여보세요? 네. 기억나시죠? 네. 사용기간이 짧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사용기간을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초등 기준입니다. 중등 특강 가능합니다. 고등 합니다. 왜? 미래를 위해서. 교사 수준으로. 이해하셨죠? 그러니 우리 민석이가 7을 보겠죠? 맞나요? 기억나세요? 추억의 합차공식? 맞잖아요. A-B, A 플러스 B 추억의 합차공식 7의 제곱, 오케이? 네. 49 마이너스 1을 띄우고 48이라고 부르는 우리 민석이 중3 문제를 풉니다. 칠판에 기억나세요? 1초에 240, 86에 48, 288 끝. 중학교 1학년 전개. 지금은 중학교 3학년 합차 공식. 그러면 민석이가 봐야 될 건 17의 제곱을 봐야겠네요. 조명이 들어올까요? 제곱수 챈트 하나 둘셋넷 1, 2, 1, 1, 4, 4, 1, 6, 9, 1, 9, 6, 2, 2, 5, 2, 5, 6, 2, 8, 9, 2, 8, 9, 2, 8, 9 이게 17 제곱이거든요. 2, 8, 9, 3, 2, 4, 3, 6, 1, 400, 2에 4, 4, 1, 3, 8, 4, 5, 2, 9, 7, 6, 2, 5, 6, 7, 7, 2, 9, 7, 8, 4, 8, 4, 1, 900, 2에 9, 161, 1000, 24,000, 89,000, 100, 56,000, 200, 25,000, 200, 96,000, 300, 69,000, 400, 44,500, 21,600. 예, 이때 박수 한번 나오는데. 60일만 봐도 900이 보여요. 아까 6일만 보셨잖아요. 961이 보인다고. 288만 봐도 289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 625 기억나시죠? 여기 있던 거? 624만 봐도 625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1학년이 된 민석이가 17제곱 289 빼기 1 288 끝. 전개로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였다고. 중1 하지만 이것도 잘하고 중3 이것도 잘해야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연산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산의 역방향. 연산이면서 수학이죠. 그죠? 288을 볼 때 이게 뜨셔야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죠. 맞습니까? 예, 더 중요하신 게 바로 정방향을 완벽하게 할 때 역방향이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민석이는 희한하죠? 7세에 와서 1학년이 됐는데 이걸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도대체 했을까? 이게 관건 아닐까요? 도대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학을 하다가 이런 이해도 때문에 저희가 도입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별건 아니지만 좀 흐리죠? 예. 아니 1학년인데 늘 지금은 이제 뭐 시험도 많이 폐지되고 하지만 늘 수행평가라든지 해서 선생님들이 언제나 아이들을 판단을 하시죠. 그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안 되다가 중학교 딱 올라가면 너무나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도 맞죠. 그러다가 이제 수능 가서 앉았는데 이제 지문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지문이 나왔는데 독해가 안 된다? 와, 시간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 수리 영역에서 문장이 어찌나 긴지 기억하세요? 수리 논술?
여보세요? 와,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중간 징검다리인 수능을 정확하게 잘 패스를 해야 할 텐데 열심히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간 당일날도 힘든데 대학 가서도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았다. 무엇을? 어떻게 아랫단계에서부터 공부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수능에서 야, 언어 영역이 수리 영역과 융합돼서 도대체가 아이들이 문제를 파악도 못하는 이런 지경에 온단 말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78%가 수학을 포기한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퍼센티지를 우리는 줄여야겠다. 그러려고 하면 수학도 잘해야 되지만 더 잘해야 되는 언어가 필요하다. 문장제 문제 왜 이렇게 못할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난독증이에요. 어머님도 오늘 신문 읽고 오셨을 거예요. 그죠? 읽은 자리 또 읽고 계속 읽다가 도대체 뭘 했니 하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수능 가서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난독증이. 글이 못 읽는다 차원이 아니라 이해를 못한다가 난독증인 거거든. 그래서 도대체 이 문장제 문제, 응용 문제, 창의적 문제, 이 문제를 왜 해결 못할까 고민하다 찾은 게 읽기 하자. 논하고 술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논술이 중요하신 게 아니라고. 배경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시다. 읽기 하자. 그래서 찾고 찾았는데 저희 프로그램 중에 파워리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한번 보세요. 뭐 하셔야 돼요? 습관 들이고 상상력 키우고 이해력을 높이셔야 돼. 1학년 때. 오케이? 1학년 때. 3, 4학년 때 뭐 하셔야 돼요? 논리적 사고 가르치셔야 되고요. 스스로 학습 가능하게 하셔야 돼. 이게 두뇌로 해야 돼. 아니, 아이들이 해야 돼요. 두뇌로 교육 목표지만 전 아이들의 교육 목표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 5, 6학년 때 어때야 돼요? 배경 지식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완벽한 독서 습관이 끝나야 돼요. 읽는 양이요 어마어마해져야 돼요. 중고등 때. 그래서 완전히 이제 중등 때는 어때 되면 기술이 필요하고요. 가치관이 생기고 자아가 개발돼야 되는 시기예요. 딱. 이렇게 돼야 정말 논술이 가능하세요. 우리가 수학을 지금 오늘 연산을 지금 들으셨는데 수학이라고 판단하셨죠? 그 수학이 결국은 언어였다. 언어 영역이었다. 아이들이 독해가 안 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수학이다. 그러면 독해 후에 논술인데 논술 전 독해, 독해 전 읽기. 뭘 읽어요? 책을 읽어야죠. 그래서 읽자.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고 기억나게 읽히자. 와,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어요? 시작해봤어요, 아이들을? 잘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2, 3학년 때 난독증 진짜 나타나요? 와, 깜짝 놀랐어요? 내려가 봤어요? 7세, 6세, 5세로 내려가 봤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한글을 배울 때 제대로 진입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물이에요. 물병이죠? 여보세요? 네, 이제 조금만 힘내세요. 네. 눈으로부터 보셨죠? 이게 언어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물 또는 물병. 오케이? 예. 두 번째가 문자죠. 맞지 않으세요? 근데 이 물병이 사라지고 다른 오아시스 물병이 또 나타났어요. 세계적으로 가볼까요? 커클 이거 나타났어요? 그래도 물병이죠. 판단이 되세요? 우리는 판단되죠. 5세 때 진입할 때 판단될까요? 절대. 진입할 때 그것부터 하셔야 언어와 문자가 결합돼서 제대로 한글이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게 있어요. 선택한 거. 가방, 오케이.
분명히 언어로 받아들이셨어요. 맞죠? 자, 가방이에요. 한글 이렇게 써요. 고딕체예요. 가방이에요. 가방 떠요. 멀티태스킹. 오케이? 이 가방만 있어요? 수없이 많은 가방이 있어요? 그런데 글자에는 이런 글자도 포함이 돼요. 이걸 분별하는 능력이 첫 스타트의 시작이 돼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능력이 아주 작은 여기 이 두뇌부터 시작이 돼서요. 이 아이의 언어적 능력을 업 시키는 거예요. 처음 한글을 시작할 때 이것부터 안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해 못할 수 있다. 지금 한글 굉장히 잘 해놓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책을 읽는 것을, 글을 보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어느 단계에 만 5세. 그죠? 좀 더 나아가서 내려오고 내려와서 만 3세에 진입할 때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 이 능력이 갖춰지기 시작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니죠? 맞죠? 별거 아니죠? 그런데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글을 읽고 이해하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첫 진입의 두뇌 능력이 그것을 좌우한다. 나중에 가서. 그래서 굉장히 저는 두뇌 개발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수학과 한글을 포함해서 이것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마지막 가겠습니다. 이제 결론 가겠습니다. 결론 가겠습니다. 이제 올 2017학년도 수능에서 2400자짜리가 나왔을 때요. 상위 20%는 그 문장을 다 읽어요. 몽땅 다 읽고요. 다 독해를 끝난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그 나머지 80%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시선이 문제부터 갑니다. 그리고 찾아 들어갑니다. 급급하죠, 좀 다르죠. 대부분의 논술학원의 일반적인 스타일이 바쁘니까 야 문제 봐. 문제에서 뭐래? 찾아가. 어딨어? 가보자. 이렇게. 절대 대학 가서 끝까지 학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을 조금만 바꾸시면 되세요. 하나하나 늘려가시는 거예요. 문자 수를 계속 늘려가셔가지고 어떻게? 읽고 독해하고 이해하고 그죠? 다 독해하고 그 다음 문제 풀고 이 패턴을 고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학습이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위에서 한번 이제 우리나라 스카이 아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 한 번만 짚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런 패턴으로 바꿔놓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자, 이제 결론 가겠습니다. 이제 두뇌로 수학은 저는 스스로 명품 수학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 배열 칠판에 보이시죠? 똑같죠? 선생님, 이 배열 때문에 제가 수학에 드디어 미쳤습니다. 초4 남자아이입니다. 초4 남자아이. 자, 64 곱하기 35. 자, 그동안 했던 것으로 저는 이제 해봤는데요, 선생님. 제가 이게 떠요. 배수, 오케이? 보셨어요? 네, 이제 힘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5분 안에 끝나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 네, 스스로 수학에 미쳤다고 하는 이 아이. 네, 이 배열. 35를 보면 70이 뜨고 140이 뜨고 280이 뜨고 64를 보면 32가 뜨고 16이 뜨고 8이 뜨고 오케이? 네, 선생님 저는요 64 곱하기 35나 32 곱하기 70이나 16 곱하기 140이나 똑같잖아요. 이날 제가 드디어 한 방 맞은 거죠. 오케이? 이게 청출어람이야. 진정한 청출어람. 앞자리 수가 같다 뒷자리 수의 합이 10이다. 순간 된다. 0만 붙인다. 끝. 이해하셨어요? 네. 드디어 수 배열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아이는 절대 힘겨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극복해냅니다. 이게 수능 당일까지 가야 되고요. 대학
대학 공부 가서도 해야 될 일입니다. 별거 아닐 것 같으시지만 이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신 다음에요. 더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업 시켜가는 능력. 그런데 이 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되게 이제 높게 어렵게 이제 앞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아이는 이걸 극복할까요? 못 극복할까요? 당연히 극복하겠죠. 어머님들 이 연산 가지고 고등 3학년까지 완벽하게 연산 체계로는 베이스에 쫙 갈리지만 모든 문제가 이 안에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그걸 할 수 있게 만드는 단계잖아요. 맞죠? 근데 그 시간과의 싸움, 양과의 싸움인, 그죠? 거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초등학교 4학년에 만들어져요. 희한하게. 이때 감이 와야 돼요, 한 번은. 그래야 절대 포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수학이 너무 좋아 라고 느낄 때 드디어 수학에 중독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에 중독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수학에 중독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 고백처럼 선생님 드디어 제가 이 수학에 미쳤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초4 정도에는 난 수학이 좋아. 이게 2자리 곱하기 2자리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해서 뭐까지, 우리가 스퀘어까지 중고등에서 늘 쓰는 그것까지를 이 아이 몸에 체득시키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을 언제나 6학년까지 하죠, 당연히.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말에 2자리 곱하기 2자리를 맞추고 이 아이가 정말 수학이 좋아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감히 두뇌로 수학, 명품 수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명품이 있다는 것은 모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기서 말씀해 주시네요. 짝퉁이. 네, 유사품이 존재를 하죠. 자, 공자 밑에 제자가 나와요. 아시죠? 짝퉁 밑에 절대 제자가 청출어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님도 오늘 고민하십시오. 자신감은요? 여보세요? 네. 자신감은요, 어디서 나와요? 명품에서 나오죠. 그냥 실생활에 적용시켜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청출어람인 것은요, 스승보다 나은 제자는요, 실제 명품에서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발 배경을 통해서 이러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그죠? 이러한 중심 거시적 교육 목표를 가지고 저희는 문일집100 청출어람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자녀분들을 청출어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육 그룹입니다. 그래서 지사장님 이하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청출어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늘 유익하셨습니까? 네. 예, 두뇌로 세계로 미래로 인재로 자녀분들의 거대 미래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